예전 같지 않게 자꾸만 무거워지는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어디를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이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아마도 가을병이 아직도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가 봅니다. 그렇게 자주 가던 대청호도 요즘엔 통 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얗게 나풀거리는 물럭새의 반짝거림이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가더라도 그런 멋진 풍경을 많이 볼 수 있겠죠.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계절은 점점 더 겨울로 달려갑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올 테면 오라는 듯이 그저 앞만 보고 제 갈 길 갑니다. 무수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그제야 지나간 시간을 알아채고는 은근히 치밀어 오르는 부활을 가슴에 느끼곤 합니다. 올해는 가을꽃을 많이 보고 즐기지를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 마음이 더욱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시를 읽으며 달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잠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박진석입니다. 천년을 빌려준다면. 당신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당신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당신을 위해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어. 어느 날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만약에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아낌없이 모두 쓰겠소.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려드린 노래처럼 저에게도 천년이 주어진다면 참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가는 세월, 가버린 세월이 그만큼 아쉽고 안타깝다는 이야기겠지요.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이제 풍성했던 들판도 빈자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조금은 허전한 마음이 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감상해볼 시는 충남문인협회의 가을호 특집시 충남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문학여행 속에 실려있는 다양한 풍경들을 시로 감상해볼까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충남 곳곳의 명소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함께 시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먼저 충남문인협회장이신 김용순 수필가의 발간사를 일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간에 붙여 문학으로 재조명한 충남. 올해와 내년은 충남 방문의 해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누리집을 통해 충남의 명소를 지역별 테마별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이를 널리 알릴 충남 관광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감 힐링 관광도시, 스마트 관광 혁신도시, 해양 레저 관광 허브도시, 친환경 지속가능 관광도시, 역사와 문화예술 관광도시라는 5가지 전략 아래 각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하며 아름다운 충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관련 이벤트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2025년 아름다운 충남이 널리 읽혀 충남도민은 물론 충남을 찾는 모든 이에게 충남의 아름다운 속살을 보여주고 관광 서포터즈 역할도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충남문인협회 회장께서 발간에 붙여서 충남의 아름다움을 찾아 떠난 문학여행이라는 이 책을 발간하는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셨습니다. 이 특집편에는 시와 수필이 실려 있는데요. 시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은 너무 길어서 읽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시만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먼저 읽어드릴 시는 김가연 시인의 시 해미읍성에서 한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에서 한나절, 김가연. 오래전 우리는 해미천 물소리였습니다. 잔잔한 서해로 가서 마주보던 눈짓이었습니다. 솔밭을 그리는 손짓이었다가 성벽을 넘는 바람이었다가 뻣뻣해진 고개를 돌려 길을 내고 길을 걷던 발소리였습니다. 한 생을 두고 가슴 두드리는 해미읍성 깃발이었습니다. 서산에 가면 아름다운 그 읍내에 참 예쁜 고성이 있습니다. 그 해미읍성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고 즐기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마곡사에 봄은 의연하다. 김도영 시인의 시를 읽어봅니다. 마곡사에 봄은 의연하다. 김도영. 봄볕의 유혹은 미끼다. 대웅보전 먹기와는 층층의 스크럼을 짜고 무건 수행 중인데 여러 젖힌 문들의 꽃살무는 상형문자처럼 해독할 수 없다. 바랜 단청의 순한 빛깔들이 볕살을 찾아 속살거리는 처마 아래 찾아든 무명새 한 마리 부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저 몸짓이 5층 석탑에 내려앉는 볕살을 다독이듯 경건하여 두 손 모은 내 어깨마저 따뜻해진다. 건너온 개울 물소리 반듯하여 발걸음도 조심스러운데 세상의 소란 모두 부질없어 얘까지 찾아 들었을까. 마곡사 석바위 정표 앞에 너와 나 몸을 낮춘다. 돌아갈 길은 아직 남아 멀기만 한데. 네, 마곡사의 봄 참 아름다운 곳이죠. 오죽하면 옛날부터 춘마곡, 축압사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사실 마곡사의 가을 풍경도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문득 이 시를 읽으면서 마곡사의 봄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가을의 마곡사의 모습은 또 어떨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기회되면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김소혜 시인의 갈매기 나르는 그곳이라는 시입니다. 갈매기 나르는 그곳은 한진포구를 의미하는 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매기 나르는 그곳, 한진포구, 김소혜. 행담도 휴게소가 인사를 하고 서해대교가 기지개를 켠다. 평택항과 당진항은 서로를 그리워하다 일출이 윙크하면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하느라 넋이 나가고 바닷물은 서로 두 항구를 오가며 싱싱한 해산물로 오가는 사람들의 입맛을 살린다. 석양이 수면 위로 미끄러지면 낙조가 장관을 이루고 황홀경을 자랑하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바닷물이 만삭의 몸으로 바지락을 키운다. 한진포구는 일제강점기에는 숭어 또는 어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던 포구라고 합니다. 당진 송화급에 있고요. 한번 가보움직한 곳인가 봅니다. 자, 또 하는 편의 시를 봅니다. 박춘희 시인의 맹사성 뜰에서라는 시입니다. 맹사성 뜰에서, 박춘희. 바람이 책장을 넘긴다. 이곳의 바람은 글을 읽을 줄 안다. 물고기조차 숨을 멈춘 채 한 글자 한 개를 따라간다. 청백리의 서재에는 침묵도 문장의 일부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키를 낮추었다. 짐을 가득 실은 두 손에서도 먼저 내려놓을 줄 알았다. 탐욕은 그의 사전에는 접힌 채로 남아 있었다. 새벽 안개를 밀어내며 검은 손은 바닥을 기억하는 발로 걷는다. 비단이 없어도 장식이 없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몸을 숨긴 겸손이야말로 진짜 높은 자리였기에 벼슬은 무게였고 그는 늘 그것보다 가벼운 태도를 선택했다. 가진 것은 무성했으나 욕심은 입보다 적었다. 걸음마다 피어나는 의리는 이름 없는 풀처럼 단단했다. 재 하나를 넘긴 바람이 오늘도 그의 이름 없이 뜰의 꽃잎을 흩뿌릴 때면 검은 소의 발자국 따라 낡은 검은 곳소리 흐르니 지금도 이 땅에 스며든다. 맹사성 어르신의 그 고택에 들려서 이렇게 시를 쓰셨나 봅니다. 참 청백리였죠. 맹사성 그 어르신 그 남겨주신 그런 청렴한 그런 선비정신은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것을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배워야 될 덕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시 몇 편 읽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잠시 쉬면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전무성이 부릅니다. 옛날 애인. 지나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기에 못 찾아가요.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오다가다가 내 생각나면 날 찾아오라고 하던 당신의 그 말이 생각이 난다.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들려오는 소문은 아직도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이제는 나를 잊어야 해요. 그래줘요 당신 정말 그래야만 해요.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를 통하여 충청남도 곳곳에 아름다운 여행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아는 곳도 있고 아직 가보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오늘 시를 읽으며 불현듯 그곳에 가고 싶어지는 곳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다녀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박영화 시인의 간월도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간월도, 박영화. 바다가 물러나자 달이 내려왔다. 갯벌 위 은빛 그림자,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다. 물고기가 하늘에 떠 있다. 불을 삼킨 등대 비워낸 바다, 지도에는 없는 잠깐 그곳에 있었다. 간월도 서산에 있는 참 유명한 작은 섬이죠. 바로 육지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인데 물이 차면 섬이 됐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육지가 되고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간호람이라고 하는 암자도 있고요. 그 간호람에는 옛날에 무학대사 또 여러 스님들이 거기서 수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시는 배재용 시인의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읽어봅니다.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배재용. 나이 많이 잡수신 어른 한 분이 마을 들판에 우뚝 서 있다. 1000살은 좋게 넘었다고 하고 키는 20m, 가슴둘레는 12.4m, 팔의 길이는 긴 것은 13m나 된다.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소리내어 울기도 하고 부러진 팔로 마을 사람들에게 밥상이나 관으로 보시도 했다. 태산 같은 신비를 간직했기에 노인 품에 안기면 둔한 아이 총명해지고 정성 들이면 아들도 낳는다고 했다. 음력 정월 초사흔날 한 해의 행운을 비는 당산제도 곧 드렸다. 살아있는 화석처럼 묵묵히 서 있지만 노인은 천연기념물 84호로 철 따라 새순을 틔우고 꽃 피고 열매 맺으며 두는 무릎 뜨고 변함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요즘 같은 세상 요광리 은행나무 같은 어른이 한없이 그립다. 금산에 가면 이렇게 요광리 은행나무가 있나 봐요. 자, 마을 어귀에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이런 은행나무들, 이렇게 오래된 이런 나무들을 보면 왠지 든든하고 기분이 좋기도 했죠.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서석순 시인의 부소산 까마귀입니다. 부소산 까마귀. 서석순. 늘 푸른 소나무 숲을 이루고 까마귀 때없이 울어대는 부소산에 산벚꽃이 피었네. 봄인가 싶었는데 겨울이고 겨울인가 했더니 꽃이 피고 개나리 철쭉 영산홍 봉오리 입을 벌려 활짝 웃고 있네. 부소산이 때를 가리는가
큰 자연이 길을 이루는가. 까마귀 아침 눈을 비비고 목소리 높여 울어대네. 부소산의 바람은 시원하게 소나무의 등짝을 밟으며 이리저리 휘몰아치니 벚꽃도 가고 진달래도 가네. 네, 이건 부여에 있는 부소산 그 이야기입니다. 낙화암이 있는 작은 산이지요. 부소산에 이렇게 까마귀들이 많이 울고 있나 봐요. 하긴 요즘에 산이나 어딘 가까운 이렇게 들에 나가도 유난히 까마귀 떼가 많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소란스런 울음소리 시끄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자, 부소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읽어볼 시는 신동근 시인의 웅천강 동막골입니다. 웅천강 동막골, 신동근. 동막산 양각산 품에 작은 절간 외롭다. 눈보라가 그치면 정막을 밟고 가는 산 짐승뿐. 눈 쌓인 청솔잎 슬며시 눈을 뜨고 개울은 부시시 잠을 깬다. 봄은 금방이다. 어느 집이나 낮은 돌담, 마당가 서 있는 살구꽃, 꽃바람 환장하게 달려가 장지문을 두드린다. 복사꽃 고운 처자, 금방이라도 살인문을 나서겠다. 동막골은 웅천읍 평일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보령댐 부근에 있다네요. 거기에 어떤 이런 잔잔한 시골 동네의 모습이 그려지는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 시는 신상우 시인의 신정호 갈대숲입니다. 신정호 갈대숲, 신상우. 호숫가 산책길 외떡잎 갈대습지. 하늘 높이 곧게 자란 갈대 푸른 잎이 누렇게 억센 잎이 되어 바람에 서걱거리네. 속대에서 나온 하얀 솜털 모양이 꽃이 피어 바람에 날리어 떠날 준비하고 있네. 갈 곳 없이 멀리 멀리 바람에 떠다니는 갈대 씨앗. 호숫가 습지에 정착하면 깊이 뿌리 내려 떠날 줄 모르는 갈대 순정. 고향 삼아 살고 있네. 먹거리 풍부한 갈대숲에 청둥오리 둥지 틀고 부화한 새끼오리 줄줄이 어밋에 따라 평화롭게 물놀이 하고 있네. 네, 이 신정호는 아산 근처에 있는, 천안과 아산 그 근처에 있는 넓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많은 분들이 찾아서 즐기고 쉼을 갖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호수길이기도 하죠. 몇 번 여기 근처에 가서 이렇게 바람도 쏘이고 근처에 있는 맛집에 들려서 식사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몇 편의 시를 감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방송드리는 이 시를 통하여 여기저기 지금 간월도, 금산 요광리 은행나무, 부소산, 그 다음에 웅천강 동막골, 그 다음에 신정호 갈대숲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시의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으셨나요?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명웅이 부릅니다. 원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이 마음 그대는 몰라. 수많은 사연들을 내 옷불에 묻어놓고 무작정 사랑을 넘어
나는 정말 바보야. 눈물 속에 피는 꽃이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은 사연들을 내 옷불에 묻어놓고 무작정 가슴을 열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신정숙 시인의 시인데요. 아산의 은행나무길 은행나무 읽어보겠습니다. 아산의 은행나무길 은행나무 신정숙. 은근히 고약한 성질을 가진 새들도 다람쥐도 찾아오지 않는 수목. 뚝뚝하고 속을 내보이지 않아서 친해지기는 쉽지 않으나 지조가 있는 너. 수억 년 전부터 대를 이어온 성장은 더디고 암수가 서로 맞이하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너. 인간에게 잎과 열매는 약인 듯 독인 듯 욕심내면 탈을 내어 절제를 가르치는 너. 10살 정도 됨직한 어린 나이로 가로수가 되던 날 낯선 땅 서먹할 때 곡교천에 물 한 개 피우며 잔잔한 물결 미소로 반겨주었지. 눈길을 끌지 못하던 가녀린 모습일 때 제깔제깔 남녀 학생들의 등굣길 이야기와 함께 조금씩 성장하던 너. 세월이 켜켜이 쌓여 51년이 지난 지금 너는 건장한 모습으로 벗들과 어우러져 남녀노소 고단한 발길을 반기며 봄과 여름에는 희망찬 에메랄드빛으로 용기와 꿈을 주고 가을에는 찬란한 황금빛으로 터널을 이루어 풍요로움과 아름다운 황홀경에 취하게 하는구나. 세월의 보성은 덕을 쌓는 거라고 한마디씩 전하면서 아산에 가면 그 현충사 들어가는 그 길에 은행나무 길이 굉장히 아름답게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진짜 황금빛으로 물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몇 번 거기에 카메라 메고 사진 찍으러 이렇게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은행나무 길, 뭐 한두 그루가 아니고 그냥 가로수가 쭉 양쪽으로 있고 또 거기는 차도 다니지 않게 돼 있어서 정말 이렇게 노랗게 물든 단풍길을, 은행나무 길을 걷는 그 기분이 참 아름답고 기분 좋고 아주 힐링이 되는 그런 길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시에서도 있듯이 참 오래전서부터 지구의 탄생서부터 아주 화석나무라고 할 정도로 오래된 나무가 은행나무지요. 지금도 보면 은행나무에는 벌레가 끼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성질 때문에 그 오랜 세월을 풍파를 견디며 이렇게 참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시를 읽으며 현충사 앞에 그 은행나무 길을 잠시 이렇게 생각으로나마 즐겁게 걸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안홍열 시인의 공산성을 오르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산성을 오르며. 안홍열. 생각만 해도 그리운 곳 공산성을 오르는데 쌍수정 아래 비탈에서 왕궁지 발굴조사가 한창이다. 옛 백제도읍지였으나 교육도시로 명맥을 유지하던 공주가 무령왕릉 발굴 이후 요즘 조용히 뜨는 도시가 되었다. 시인 한 분이 이 골목 저 골목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유언처럼 쓴 시가 여기저기 땅속에 묻힌 유물이 발굴되듯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2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전생의 고향인 듯 갈 때마다 그리운 공주. 그곳에는 옛 백제인이 환생한 듯 시대를 비껴서는 시인 한 사람이 이 골목 저 골목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언젠가 발굴될 보물 같은 시를 비단강 언저리 역사의 기와장 밑에 청설모 도토리 숨기듯 물고 다닌다. 네, 공산성은 공주에 있는 멋있는 아름다운 성이죠. 바로 앞에 금강이 흐르고 있어서 참 조망으로라도 진짜 소위 말하는 끝내주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시 속에 나와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유언처럼 쓴 시 여기저기 묻혀 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시는 나태주 시인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태주 시인께서 자전거를 타고 잘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또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 문학관이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그 연에서 역사의 기와장 밑에 청설모 도토리 숨기듯 묻고 다닌다. 이 표현이 참 굉장히 따뜻하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시귀였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쓴 시 하나 보겠습니다. 고만하루의 봄. 여규용. 고요한 웅진강 물결위로 햇살이 살며시 내려앉는다. 천년의 이야기 품은 나루터에 바람도 포근하게 속삭인다. 고마의 솔숲을 걷다 보면 노랗게 피어난 민들레 하나 그 옆에 앉은 나의 마음도 조용히 깨어나 봄을 맞는다. 구름만 흘러가는 저 물가엔 헤어진 이의 눈물도 실려 있을까. 이별과 만남이 엇갈린 그 자리 오늘도 강물은 말없이 흐른다. 산 너머 공주의 어스름 저녁눈 내리면 나는 또 이 나루의 발길을 멈춘다. 시간을 건너온 그리움 속에서 잠시 너를 떠올려 본다. 네, 공주의 또 하나의 명소가 있죠. 곰나루라고 하는 곳인데 그걸 옛말로 풀어서 고마나루 이렇게 지금 요즘에 많이 부릅니다. 참 아름다운 전설이지만 좀 애틋한 그런 슬픈 전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고마나루에 참 그 노란 민들레가 그 솔숲에 굉장히 많이 아름답게 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그 모습을 보고 고마나루의 봄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시로 썼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이어서 윤혜경 시인의 죽도의 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도라고 하면 저쪽 서해안 쪽에 있는 그런 죽도가 있는데 죽도가 아마 두 군데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당진 쪽에서 가는 죽도가 있고 저도 거기 한 2번 정도 갔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죽도의 봄. 윤혜경. 이슬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동박새 울음소리 처량하고 서글프고 푹신푹신한 솔갈이 지난 설레움 코끝을 자극한다. 조리대 숲으로 이루어진 죽도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무인도들이 네모 세모 동그라미. 네, 이렇게 작은 섬인데 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드나들면서 힐링을 하고 즐기고 오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게장 맛있게 먹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꽃게탕이라고 하나요? 그거였습니다. 맞아요. 꽃게탕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를 읽으며 몇 곳의 우리 명소 아름다운 관광지 몇 곳을 돌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서주가 부릅니다. 정령 듣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옵니다. 당신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나에겐 오직 당신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순 없었나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옵니다.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 되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몇 편의 시를 읽으면서 충남의 곳곳의 아름다운 명소를 여행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느낌이 오시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가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시 또 소개해 봅니다. 이극래 시인의 마티고개라고 하는 시입니다. 마티고개, 이극래. 언제쯤일까 금강물 물안개 따라 계룡산 산자락 따라 마티고개로 가는 길이 한 폭 그림처럼 쉬고 있네. 오가는 길손들도 좀 쉬고 가라 하네. 여기 비틀비틀 오른 이들, 막차로 달린 이들 모두 하나로 만나 마티고개로 넘는 길 그저 한 가닥 사색의 이삭이나 줍고 떠날 때를 알아 떠나라 하네. 네, 이극래 시인이 말씀하신 이 마티고개 참 사연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마티고개, 아픈 그런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아픈 역사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이순희 시인의 백마강 강변에서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백마강 강변에서. 이순희. 종일 내리던 비 그치고 능선에 걸린 석양 그려놓은 노을빛 강물 거무스름한 새떼 날아오른다. 구들의 나루 선착장 해마다 돌던 해바라기
주홍빛 융단의 얼굴을 묻고 곱게 분칠하고 있다. 강둑 길섭에 촉촉히 젖은 풀잎 강바람에 빗물 털어내고 강변 수놓았던 노란꽃 가녀린 몸 추스르고 있다. 산 그림자 물속에 누인 채 고운하게 잠든 앞산 등불 켜지면 둥지 찾아든 새들 제잘되는 소리, 풀벌레 아우성이 묻혀 창궁 찌른다. 하늘의 뭇별 지상으로 내려와 강마을에 깃든 어둠 사르고 일제히 밝힌 가로등 아래 소슬바람 스치고 지나가면 풀숲에 엎드린 가을, 머뭇거리고 있는 여름 밀어내고 강둑 향해 달려가고 있다. 네, 백마강은 부여를 흘러가는 강의 이름이죠. 금강이 세종을 지나면서 참 이름이 몇 군데 지날 때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공주를 지나면서는 웅진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여를 지나면서는 백마강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참 백마강 어떻게 보면 전설이 백제의 그 아픈 전설이 숨어 있는 그런 강이기도 한데요. 그런 강에서 바라보는 이런 멋진 풍경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드릴 시는 이심훈 시인의 젓갈이거든요. 광천역에서라고 하는 소재가 달려있는 시입니다. 젓갈이거든요. 광천역에서. 이심훈. 무심코 광천역에 내렸다고요. 광천역사 손차양하고 바라보는 다만 함께 흘러온 평행의 철로. 행여 오래 닫아둔 서랍이라도 서둘러 들추어 정리하지 말아요. 잊은 듯이 사가야 젓갈이거든요. 신진 건널목 길섭에 하늘거리는 풀꽃들 손짓하며 다가오더라도 낯선 모습인 듯 아는 척 말아요. 세월의 꽃끈을 그림자 깃들어도 모르는 듯 사가야 젓갈이거든요. 백로파 싹으로 아련히 돋아나는 그대에게 보내지 못한 서툰 눈빛, 헤집지 말고 그냥 덮어두어 보세요. 기억의 팡실이 곰살 굳은 토굴 속 잘 담그고 기다려야 젓갈이거든요. 아마도 늦가을 하오쯤이라고요. 오소산 장옥새 노을빛이더라도 미안해요. 해픈 말 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주고받는 말이라는 것도 간기가 배어들어야 때깔이 좋고 시절 맞게 익어야 젓갈이거든요. 광천역에서 내렸을 때 그 젓갈 시장이 광천이 유명하죠. 토굴젓 뭐 이렇게 해서 유명한데 거기에 그 젓갈들의 그런 모습, 그걸 또 이렇게 참 아름다운 그렇게 해야 젓갈이거든요. 뭐 이렇게 참 여운이 있게 써주셨습니다. 자, 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최대승 시인의 맹문동은 피고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맹문동은 피고 최대승. 장항 스카이워크 하늘길을 오른다. 기벌포 해전 전망대 아슴하다. 먼 바다 가물거리고 배는 미끄러지고 강하고 바다와 만나는 서천갯벌 천지간 고요하다. 아버지와 아들이 조개잡이 망중이다. 기벌포 백제 문화교류 무역의 중심지, 일본으로 당으로 가는 바닷길이 열리는 희망과 풍요의 자리, 소박한 웃음꽃 피는 자리. 아, 통안의 자리 기벌포. 당나라 군사는 버들가지를 놓아 노도처럼 달려오고 천지를 흔드는 피비린 함성 꽃잎 뚝뚝 떨어지더라. 웅진성으로 도피한 해동증자와 의자왕, 예식진의 반역의 불모가 되었더라. 아, 천추는 낯선 땅에 이후로 그리운 산, 그리운 강, 그리운 사람, 하얀이 떠나가는 뭉게구름, 낯선 하늘 떠가더라. 장항송림 지푸르다 꼿꼿하게 핀 수천만 맹문동, 소나무 그늘에 깃든 보랏빛 충혼 일연이. 네, 서천 장항에 가면 솔밭 공원이 있는데요. 그 솔밭 공원 밑에 참 아름다운 맹문동이 지천으로 피어 있습니다. 잘 갖고 놓았죠. 아름다운 곳이고 그곳을 이렇게 좀 높이 걸어볼 수 있도록 스카이워크라는 이렇게 하늘길을 만들어 두었고요. 거기에 또 기벌포 해전 전망대가 또 멋있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그 맹문동 사진 찍으러도 갔고 몇 번 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시인이랍시고 여기저기 인사도 가고 초대도 받다 보니 제법 얼굴이 알려져나 봅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재능신앙송 세종시협회 주최로 신앙송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제 시를 낭송해 준다지 뭡니까? 그것도 제일 좋아하는 시인 남겨진 사랑을 위하여를 말입니다. 제 시를 낭송하게 된 낭송가께서 이왕이면 함께 낭송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고 꼭 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해서 부랴부랴 연습 좀 하고 시를 외우고 낭송가님과 파트를 나누어 동선에서부터 제스처까지 여러 번 연습을 했더랬습니다.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서 중얼중얼 읽어보기는 했지만 막상 대중들 앞에 서서 그것도 전문 낭송가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마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후줄근하게 흐르는 느낌입니다. 마치기는 했지만 뭐 어떻게 했는지 머릿속은 하얗고 다리에 힘은 빠지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듯 가을은 1년 농사 추수하듯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앞다투어 공연이다 발표회다 출판기념식이다를 돌아가며 합니다. 그런 행사들이 많다는 것은 이 지역의 예술가들이 많다는 뜻이고 그만큼 활발한 활동을 한다는 뜻일 테니 바람직한 일이지요. 자, 오늘은 충남의 아름다운 문화여행을 시를 통하여 둘러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곳은 조용히 찾아서 한번 즐겁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으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